교수님, 이번 그림도 안 되는 건가요? 마리우스, 이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세. 솔직히 말하지, 난 자네가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기에도 별로이긴 해요. 자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겐가? 자네 교수로서 은퇴하기 전 마지막 전시회를 통해 피렌체 미대에서의 커리어를 기념하려고 하는 걸세.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자네를 포함한 우수한 학생들을 초대한 거지.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작품을 그리라고 냈지만 이렇게 무거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었나? 전시회가 아니라 내 장례식을 위한 그림 같더군. 그 정도인가요, 교수님? 문득 교수님의 질책을 받으면서 힘들게 그림 연습을 했던 시절이 떠오르네요. 쓸데없는 말은 그만하지. 자네가 그린 그림들을 보게. 인상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수한 추상파도 아니야. 자네의 예전 화풍과는 전혀 다르지 않나.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화가 제트의 스타일을 피했다고 해도 이런 그림은 말도 안 되네. 자네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린 겐가? 내가 아는 자네라면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네의 마음과 태도의 문제라고 보네. 어쩌면 제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싶어서 포스트 모더니즘 유신우파의 작품을 그린 걸지도 모르죠. 마리우스, 웃기지도 않는 말 말게. 농담은 자제할게요. 교수님, 그럼 그림을 다시... 마리우스, 자네 요즘 무슨 일 있는 겐가? 그건 왜 물으시는 건가요? 내게 보낸 그림들을 보면 전체적인 구조도 혼란스럽고 디테일에서도 조급함이 느껴지거든. 이건 자네가 그릴 만한 작품도 아니고 자네가 그림을 대하는 태도와도 맞지 않아.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는 단 한 가지라네. 무언가에 의해 마음과 감정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지. 그게 내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고. 그게... 그렇게 말하기 힘든 일인가? 설마 연애와 관련된 건 아니겠지? 어떻게 아셨어요? 교수로서 오랜 시간 수많은 그림을 봐온 만큼 그림 속에 담긴 감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옛날부터 천재 화가의 작품 상태가 하루아침에 변하면 대부분 연애 문제였다네. 말해보게 마리우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면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은가? 역시 신비의 레온 교수님답게 마치셨네요. 연애와 관련된 문제가 맞긴 해요. 교수님, 사실은 여자친구에게 청혼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잠깐, 청혼이라고 했나? 소식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벌써 그렇게까지 발전했다니. 놀랄 게 있나요? 이 유신우 무엇이든 항상 빠르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녀의 미소, 목소리, 행동부터 심지어 화난 표정까지 여자친구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제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고 제가 가장 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거든요.
결심을 했으니 더 이상 늦출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맞아, 그게 바로 자네 스타일이지. 그럼 기쁜 일 아닌가? 고민이 있을 게 뭐가 있나? 그게 예상 밖의 일이 생겨서. 방금 제가 보내드린 내용은 전부 저와 여자친구의 스캔들에 관한 것들이에요. 사실 이런 일들은 워낙 익숙해서 기사를 내리는 건 일도 아니지만 이번엔 그들이 예측한 날짜와 제가 청혼을 계획하고 있는 날짜가 꽤 비슷하더라고요. 스캔들 관련 기사가 너무 많기도 하고 모든 게 의도적으로 제 여자친구를 향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알면 안 될 정보를 입수해서 일부러 노리고 있는 건 아닐지 걱정이 돼서요. 무사히 이번 프러포즈를 끝마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쩐지.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지? 강제로 기사를 내리려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여자친구한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단시간에 이런 기사들의 출처를 조사하고 찾아내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여론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기존 방식을 유지하려 해요. 하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후속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제게 뭐라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이미 적응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친구가 이유 없이 비난받고 상처를 받는 건 참을 수 없어요. 대응은 수동적인 단어지. 그리고 누군가에게 쉽게 이용당할 수도 있고. 마리우스, 그냥 공개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면서 모든 것을 밝힐 생각은 없는가? 그건 여자친구와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수없이 고민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도 좋지 않고 결정을 여자친구에게 맡길 생각이었거든요. 공개해도 되는지, 그리고 원하는 시기와 방법까지 물어보려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래서 혹시나 프로포즈 계획을 바꿔야 하거나 미뤄야 할까봐 두려워요. 마리우스, 확실히 골치 아픈 일이긴 하군. 잠깐, 이야기가 이상한 곳으로 새지 않았나? 자네, 까다로운 일을 동시에 두 개나 처리하고 있었던 거였군. 그러니까 그림이 이 모양이지. 교수님, 계속 그러시면 있던 영감도 사라질 것 같은데요? 잠깐, 자네 혹시 그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건 어떻겠는가? 그 말씀의 의미는... 마리우스, 결국 자네가 원하는 건 조용한 환경에서 프로포즈하고 싶다는 게 아닌가? 피렌체는 미림시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번 전시회는 소수 인원에게만 개방되네. 어때? 완벽한 선택지 아닌가? 그리고 자네 그림은... 마리우스, 화가인 우리에게 있어서 붓은 곧 무기고 작품은 언어일세. 청혼을 주제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나? 아니요. 이번 전시회는 교수님께 특별한 의미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주인공 자리를 뺏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리고 교수님, 청혼을 주제로 작품을 내면 분명 누군가가 꼬투리를 잡으려 할 거예요. 전시회에 오는 사람들은 더 그렇겠죠. 마리우스, 자넨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 청혼 좀 한다고 전시회에 온 모두가 자네만 볼 것 같나? 그리고 메인 전시회장에서 하라는 게 아닐세.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사용하지 않는 전시회장이 또 있다네. 그것이야말로 자네만의 무대지. 하지만 전시회에 사용할 작품이 정말 문제로군.
이렇게 하지. 대외적으로 공개한 적 없고 제티의 흔적이 묻어나지 않는 예전 작품을 보내주게. 그거라도 쓰는 수밖에. 교수님, 그건... 쓸데없는 말은 말고 보낼 건가 말 건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하지만 예전 작품을 전시하는 건 교수님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전시회 첫날에 프로포즈를 할게요. 그리고 일이 마무리되면 제가 그린 커다란 작품 외에도 다른 것들도 전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 마리우스. 아주 마음에 드는 계획이야. 하지만 마리우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거야. 여자친구가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은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네. 그 누구도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지. 먼저 여자친구의 마음을 확인해보는 게 어떤가?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에 맞춰줄 수 있는지 말이야. 네, 그렇게 할게요. 좋아.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내게 알려주게. 그러면 나도 미리 준비하기 편할 테니.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가 내 은퇴기념 전시회에서 실력을 뽐내고 행복을 찾겠다는데 내게도 정말 특별한 의미일세. 피렌체. 내가 자유롭게 예술의 꿈을 쫓기 시작했던 곳인데, 만약 누나도 좋다면, 누나도 원한다면 그곳에서 사랑의 서약을 맺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누나를 보호하고 행복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야. 누나, 드디어 왔네요. 그래.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누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바닥에 널린 아까운 종이들 좀 봐요. 내 노력의 결실이 다 헛수고가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나와 함께할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야겠죠? 사실 작품의 방향하고 대략적인 내용은 이미 다 생각해뒀어요. 그런데 시작하려고 보니까 갑자기 중요한 문제가 떠오르더라고요. 혼자서는 결정을 못 내릴 것 같아서 누나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 옛적에 비밀을 숨겨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던 동물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가장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두 녀석은 함께 시련과 고난에 맞서고 서로를 도우면서 깊은 우정을 쌓았죠. 어느 날 마지막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그것만 해결하면 모험과도 같은 여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난관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악당들에게 들키거나 잡혀갈 위험이 있었거든요. 머나먼 곳으로 가서 전설 속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반지를 찾아야 했죠. 문제는 친구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려도 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나가 만약 주인공의 친구라면 함께 모험을 떠날 거예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누나 생각은 어때요? 다른 방법이라 그림으로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방법이 별로라면 정말 마지막으로 방법이 하나 더 있긴 해요. 계획을 바꿔서 주인공이 모든 악당들을 물리친 다음에 친구와 함께 반지를 가지러 가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이야기 속 친구가 모험을 지루하게 느낄까봐 걱정이에요. 왜요? 그렇네요. 누나 앞에선 항상 나의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누나가 있어서 지금의 유신우가 될 수 있었고요. 예전의 유신우가 누나를 만난 건 행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앞으로의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력이 생겼거든요. 네, 누나의 생각과 선택을 알았으니 문제가 해결된 거나 다름없어요. 누나랑 상관없다고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유신우에 관한 모든 것은 누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누나, 이런 중요한 순간에 날 버리면 안 돼요? 그런다 해도 놔주지 않을 거예요. 누나는 모르겠지만 사실 누나의 허락과 조언을 듣고 싶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나를 좋아한 순간부터 누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내게 정말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유신우라는 사람에게 누나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좋아요. 누나가 주는 거면 기꺼이 받아야죠.
그럼요. 왜요? 아, 그게... 걱정하지 마요. 곧 알게 될 테니까. 그때가 돼서 누나가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맞다. 흔치 않은 기회니까 누나한테 지인들을 소개해 줄게요. 마리우스, 드디어 왔군. 교수님, 그리고 다들 오랜만입니다. 누나, 이분이 바로 레온 교수님이에요. 옆에는 피렌체에서 만난 친구들이니 편하게 인사해요. 닮았네. 정말 닮았어. 교수님, 아, 미안하네. 마리우스는 참 행운아야.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구먼. 과찬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입니다. 마리우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으니 준비할 시간이군. 네, 준비해야죠. 누나, 이제 교수님이 여기를 구경시켜 주실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금방 돌아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요. 전시회가 곧 시작되는데 괜찮다면 둘러보겠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나요? 아가씨의 생각을 어떻게 알았냐고 묻고 싶은 거죠? 얼굴에 다 쓰여 있던걸요.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3, 2, 1. 나예요, 누나. 나 보고 싶었어요? 교수님은 신경 쓰지 마요. 이제부턴 누나와 나만의 시간이니까. 누나,
묻고 싶은 게 산더미죠? 앞으로 가면 문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 문을 열면 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누나, 혹시 내가 예전에 해줬던 모험 이야기 기억나요? 아쉽지만 그리지 않았어요. 더 좋은 이야기가 생각나서요. 들어볼래요? 예전엔 동물 주인공이 친구랑 같이 반지를 얻으러 가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런데 막상 붓을 드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반지는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주인공을 바꿔서 누나에게 더 익숙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기로 결심했어요. 이야기의 제목은 변화예요. 반지는 힘 속에서 태어났어요. 반지를 얻으면 천하를 통치할 수 있다는 전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은 반지를 추앙했고 반지를 왕좌에 앉힌 다음 100만 가지의 눈부신 빛을 비추었어요. 하지만 반지의 삶은 정말 행복할까요? 힘은 쟁탈을 불러오고 사람들의 관심은 족쇄나 다름없어요. 반지는 왕좌에 앉은 이상 자유와 즐거움 없이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유지해야 하죠. 그렇게 반지는 점점 자아를 잃어갔어요. 그렇게 반지는 매일 똑같은 삶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톨의 씨앗이 봄바람을 타고 날아와 왕좌 아래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죠. 꽃은 반지를 보호하면서 함께 세상의 풍파에 맞서기 시작했어요. 바깥 세상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서요. 꽃의 품에 안긴 반지는 드디어 자아를 되찾았고 그렇게 점점 변해갔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았고 앞날을 마주할 더 큰 용기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누나, 이 이야기 어떤 것 같아요?
만약 아니라면? 만약 그림 속 반지가 나라면 누나, 꽃은 누구일 것 같아요? 누나, 지금부터 잘 봐요. 예전에 유씨 가문 사택의 뒤뜰 정원에서 한 사람을 위한 개인 전시회를 연 적 있어요. 그때 그녀는 내게 사랑과 진정한 내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점점 사랑할수록 소중한 것들이 점점 쌓여서 더 이상 그녀의 곁을 떠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와 비슷하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했고요. 이 세상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더 가치 있게 변하는 것들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누나 덕분에 꿈과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데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유신우가 유신우로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이 그림이 내 최고의 작품이라는 걸요. 작품 속 인물은 내 마음속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자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누나 덕분에 더 아름다워졌어요. 누나는 혼돈 속에서 날 변화시켜준 거예요. 누나, 이 그림 보고 놀랐어요?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훔쳐간 누군가의 죄를 모두에게 알리기 위해 그녀의 모습을 그림에 담았어요. 만약 훔쳐간 걸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남은 인생을 그녀에게 의지할 수밖에요. 누나, 유신우에게는 여러 개의 신분, 수백 개의 성격, 그리고 수천 개의 모습이 존재해요. 예전에는 이 가면 아래에 숨어서 혼자 상처를 핥으며 외롭게 살아왔죠.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누나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누나가 나를 용감하게 현실에 맞설 수 있는 오늘의 유신으로 변화하게 해준 거예요. 이 세상에 유신우의 반지는 딱 하나뿐이에요. 유신우의 진심도 딱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누나에게 바치려고 해요. 누나, 사랑해요.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싶어요. 누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한 행복을 안겨줄게요. 누나가 내게 주었던 것처럼요. 누나, 나와 결혼해 줄래요? 우리 둘만의 미래를 함께 시작하고 싶어요.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은 그냥 누나 마음 가는 대로 진짜 생각을 알려주면 돼요. 거절한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번 프로포즈에 실패하더라도 레온 교수님은 어차피 은퇴하셨으니 나중에 또 전시회를 열어도 되니까 그때 다시 노력해보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럼 대답은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루머를 퍼뜨리질 않나. 이럴 거면 나노 현미경이라도 붙여서 감시하지 뭐하고 있대요? 왜 여기 있어요? 시온 씨랑 화인 업무 관련해서 통화 좀 했어요. 별건 아니고 그냥 사소한 일이에요. 파티가 끝났으니 우리도 돌아가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힘들지 않아요? 취하진 않았고요. 끝이 없네. 사실 오늘 누군가가 우리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걱정하지 마요. 시온 씨가 처리하고 있으니까 곧 사라질 거예요. 바보. 불안해할 거 없어요.
별일 없을 거거든요. 사실 프러포즈를 하기 전에 이미 대책 방안을 생각해뒀어요. 돌아가기 전까지 시온 씨가 알아서 처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왕관 모양의 반지를 골랐는지 알아요? 왕관은 권력, 지위, 그리고 부를 상징해요. 이건 내가 가진 것들이고 앞으로 우리는 이 모든 걸 함께 공유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족쇄를 차게 될 테니 항상 자신을 일깨우는 용도로 쓰려고요. 누나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부터 겪지 않아도 되는 풍파를 가져다 줬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왕관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누나를 더 잘 지켜줘야 해요. 알고 있어요. 누나는 강한 사람이라는 거. 반지에 새겨진 이탈리아어 문구처럼요. 누나는 내가 변화할 수 있게 해줬고 상상할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을 줬죠. 어쩌면 내 보호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도 남자예요. 가끔은 멋진 척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은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줘요. 약속할게요. 오늘 밤이 지나면 앞으로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우리 사이에 고맙다는 말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누나, 그거 알아요? 사랑해요. 누날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어요. 누나, 오늘따라 적극적이네. 정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면 보상 하나 주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요? 응? 무슨 생각인데요? 누나, 갑자기 약간 후회돼요.
이 치마를 고른 거. 오늘 무슨 향수 뿌렸어요? 확실히 나한테서 더 좋은 향이 나는 것 같아서요. 같은 향을 공유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 향기가 누나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낙인처럼 영원히 새겨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누나, 멋대로 움직이면 나도 장담 못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난 누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어째서 누나를 향한 욕망을 멈출 수 없는 걸까요? 누나,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반칙이죠. 그래도 앞으로의 모든 순간이 내 대답의 증거가 될 거예요. 나의 오늘 밤과 앞으로의 모든 밤은 오직 누나만의 것이에요.